아니 경력직만 뽑으면 우리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습니까? 여기도 경력, 저기도 경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짙어지고 있는 경력직 우대 현상.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최근에는 일반 음식점 아르바이트도 경력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공고를 보면 경력직이나 무관이라고 써져 있는데 추가 조건으로 경력 우대라고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원하기가 망설여져요. 처음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면접을 보면서 너 이런 거 해본 적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처음이었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니랩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실험맨. 네, 김동우 기자는 혹시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니? 좀 많죠. 근데 처음에는 2009년에 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설해갈매기라는 지금은 많이 없어진 고깃집에서 처음 일을 했었습니다. 혹시 면접 볼 때 뭐 물어봤었니? 그냥 튼튼하냐, 안 늦고 잘 올 자신 있냐, 성실하냐 이런 것들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일단 서빙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자격 요건들이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요즘 아무래도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혼자 1인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왕이면 한 명 뽑는 거면 아무래도 경력 있는 친구를 뽑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시킬 때 그래도 빠릇빠릇하게 이제 청소라든지 매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수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직 알바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해보자면 6,000원 하던 볼펜을 이제 8,000원 상당으로 사게 됐으니까 그냥 볼펜보다는 좀 삼색 볼펜으로 사고 싶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 최저임금이 8,350원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한 명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것 같아. 여기다가 또 알바 자체를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장님도 늘고 있더라고. 사장님 혼자 하시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그런 가족 기업인가요? 이제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이 자영업자 비중은 27.7%로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거든. 그러면은 자영업자 4명 중에서 약 3명 정도는 혼자 일하신다는 거네요. 진짜 이제 아르바이트도 경쟁이 좀 빡세진 것 같아요. 일자리 자체도 없는데 경력까지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시에 채용 후 바로 실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사 업무 경험을 보유한 능력자들을 채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다 보니까 업종이나 직무와 상관없이 거의 전반적인 업종에서 과거에 유사 경험이 있는 알바생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배, 기업들 상황은 어떨까요? 영세 자영업자랑 비교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올해 기업 채용 시장 변화 트렌드 중 하나가 수시 채용 비중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늘어난 데다가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공채를 아예 폐지한 거 혹시 알고 있지? 네, 필요할 때마다 입맛에 맞춰서 소수 인원만 뽑겠다는 거죠? 그렇지. 공개적으로 채용 부분을 나눠놓고 뽑는 게 아니라 이게 세밀하게 심지어는 각 부서별로 채용을 할 수도 있어서 경력직 우대 현상이 더 짙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 정기 공채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 가능한 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연중 상시 공채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각 부문이 채용 공고부터 전형, 선발 등 모든 채용 과정을 직접 진행하게 돼 직무별로 필요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 엄청 난감할 것 같아요. 공채는 그래도 대략 언제쯤 열린다 이런 예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 열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저희 때 대학생들도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사팀에서 어떤 탑다운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직접 파악을 해가지고 그냥 전체 인력 수요를 뽑아가지고 뽑은 다음에 그 인력을 임의로 가서 배분하는 식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바텀업 형태로 돼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를 받은 다음에 그 인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수시로 채용을 해 나가는 셈입니다. 점점 채용 시장이 그렇게 어떤 직무 적합성을 요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경직성도 저는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을 뽑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거의 30년, 40년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신규 채용을 통해서 한 몇 시간 만에 그 친구를 보고, 그러니까 그 채용자, 지원자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어떤 고용을 끌고 간다는 판단을 하는 게 상당히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더 검증된, 좀 더 어떤 경력을 하지, 그런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당연히 뽑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공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공채라는 제도 자체가 일본 기업들이 예전에 이렇게 공채를 뽑아서 우르르 이렇게 집단으로 교육을 해서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이 되게 많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갈 수가 없거든. 다른 데에서 경력을 더 많이 쌓아야 거기를 갈 수가 있는 시스템이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점점 바뀌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인력 자체를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데 시간과 돈을 할애하는 것보다 필요한 인재들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공채 사원을 뽑아서 인력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미국 법인이나 유럽 법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생초짜를 쓰지는 않거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써서 이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거지. 사실 이번에 전문가 뭐 인터뷰하면서 뭐 취재해볼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경력직 선호 현상이 왜 이렇게 짙어지고 있냐라는 질문에, 이 공채 자체가 옛날에 경제 성장기 때는 일단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막 뭉탱이로 막 뽑긴 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이미 많이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선별해서 뽑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경제실험실에서는 2019년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맹점은 이렇게 힘들게 취업을 해도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다는 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예, 열심히 해야죠. 장난입니다. 저희 경제실험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 저희도 궁금할 경우 움직이고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실험맨 감사합니다. Money rap.